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4 백악관의 레이스가 그야말로 결승선만 남겨둔 마지막 일주일, 양당 후보는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는 최후 승부에 돌입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같은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상반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잉에 따르면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잉은 지속적인 파업으로 악화된 재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보통주와 전환 사채를 매각한다는 방침도 발표하면서 수요에 따라 자본 조달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0대에 잠을 잘 못 자면 50대 후반에 뇌 노화의 징후가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뇌 노화가 3년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반려동물 사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자신을 부모라고 부르고 반려묘와 반려견을 모피약이라고 부르는 등 반려동물을 자녀와 거의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펩시 창고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침례교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과 신앙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첫 3주 동안 유대인을 공격하는 게시물이 무려 86%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회 철치 그로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개최입니다. 한편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리와 여의도 일대 100여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동성결혼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 백악관의 레이스가 그야말로 결승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양당 후보는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는 최후 승부에 돌입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같은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상반된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일요일 뉴욕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축제를 방불케 하는 대규모 유세를 가졌습니다. 7대 경합지들을 집중 공략하면서도 격전지가 아닌 장소에서는 미 전역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최후 메시지를 전파하고 상대방의 취약점인 경제와 이민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동시에 투표율 올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지난 금요일 텍사스에서는 비욘세와 함께, 토요일 미시간 유세에서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처음으로 합동 유세를 가진 데 이어서 지난 일요일에는 다시 펜실베니아를 찾아 이제 투표에 참여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자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율 올리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양상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내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중동 사태의 악화는 유가 상승과 교역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세가 올해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잉에 따르면 15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잉은 지속적인 파업으로 악화된 재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보통주와 전환 사채를 매각한다는 방침도 발표하면서 수요에 따라 자본 조달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40대에 잠을 잘 못 자면 50대 후반에 뇌 노화의 징후가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은 뇌 노화가 3년 가까이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평균 40살의 성인 589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설문조사의 나쁜 수면 특성 답변 개수에 따라 실험 참가자들을 나쁜 수면 특성이 0에서 1개가 있는 사람, 2개에서 3개가 있는 사람, 4개 이상 있는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작 15년 후에는 뇌 스캔을 통해 뇌 건강의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연구 결과 중간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평균 1.6세 뇌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6가지 수면 습관 중 나쁜 수면의 질, 잠들기 어려움, 수면 유지의 어려움, 이른 아침에 일찍 깨는 것은 모두 뇌 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5년 이상 경험했을 때 뇌가 더 빨리 늙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미국인들의 반려동물 사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자신을 부모라고 부르고 반려묘와 반려견을 모피아기라고 부르는 등 반려동물을 자녀와 거의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51%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만큼이나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출산율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무기한 미루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수직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이 미국 50개 대도시 지역 중 자녀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도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가, 3위는 루이스빌이 차지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펩시 창고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펩시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폐쇄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해당 건물은 6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물리적인 제약도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급여 지급과 복리 후생 제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노조 측은 사전 통보 없이 이런 통제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침례교 자원봉사자들이 수천 명과 신앙 대화를 나눴고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열린 미시시피주 박람회에서 미시시피 침례교 연합회 소속의 200명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했고 박람회에서는 총 2,824건의 복음 대화가 이뤄졌으며 그중 373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 사역은 2021년부터 매년 박람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시시피 침례교 연합회 대변인은 매년 비슷한 수의 복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 1년여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첫 3주 동안 유대인을 공격하던 게시물이 무려 86%나 폭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는 친유대계 성향의 독립비영리기구 사이버웰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1년여 동안에 걸쳐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 표현이 무려 3분의 1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웰이 구체적으로 분류한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5.1%에서 13.3%로 거의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주장은 1.4%에서 11.1%로 무려 10배 정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유대인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주장 역시 1.6%에서 8.9%로 6배에 육박할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0회 철치 그로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확산 전인 2019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개최입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입니다. 기도를 통한 부흥과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조할 계획인데요. 지난 30년간 대회는 세계 각지의 유능한 목회자들을 양성하며 교회 성장의 비전을 실현하고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개회 예배 현장에서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1만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했으며 아프리카, 유럽, 북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의 교계 지도자들이 오직 부흥을 향한 열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리와 여의도 일대 100여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동성결혼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웁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개신교계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7일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거리와 여의도공원 주변 도로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주제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혼의 제도화가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이 한국교회를 움직인 것입니다. 이날 연합예배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 소속 한국교회 대다수와 120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9일 화요일 오늘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기온도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도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춘추시대 초나라의 철학자로 전해지고 있는 노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